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면서 무관의 저주를 깨던 날, 다른 한 팀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상대팀이었던 맨유죠. 맨유는 토트넘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강등된 세 팀이 압도적으로 못했기망정이지 토트넘과 맨유는 자칫하면 강등권 싸움으로 2부 리그로 추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모든 걸 걸고 양팀이 붙었지만 승자는 토트넘이었죠. 결국 맨유는 테나흐를 경질하고 아모림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폭망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진 겁니다. 역대 최악의 리그 성적을 거둔 아모림 감독은 마지막 아스톤빌라전을 승리한 뒤에 7만 4천여 명의 홈 팬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선 사과하고 싶다. 정말 실망스럽다. 그리고 감사를 전한다. 시즌 내내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맙다. 우린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지난 시즌은 아팠지만 과거의 일이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면서 팬들에게 최악의 시즌을 맞이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고래가 보기에는 전혀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말인데요. 아모림 감독의 연설을 듣고 있던 맨유 현지 팬들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 따르면 아모림 감독의 연설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분노한 홈팬들이 구단주를 욕하는 노래와 함께 욕설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고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모림 감독의 지휘를 받는 맨유 선수단들도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맨유 선수들을 향해서 맨유 선수단의 일부는 아모림 감독의 연설 중간에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뒷짐을 진 채 심드렁하게 그 쇼를 바라보기만 했다. 감독의 연설에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라면서 맨유 선수단과 아모림 감독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암시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모림 감독이 유로파리그 결승전 패배 이후에 곧바로 가르나초와 큰 갈등을 빚었기 때문인데요. 맨유 유스 출신인 가르나초는 그나마 맨유가 키운 선수들 중에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던 선수였습니다. 올 시즌 맨유의 공격이 그나마 풀리려면 가르나초의 침투에 이은 부페의 패스가 되면 어느 정도 공격이 먹혔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가르나초를 유로파 결승에서 선발이 아니라 벤치에 앉혀두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폭발해버렸죠. 이에 대해서 가르나초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결승전까지 모든 라운드에서 팀을 도왔고 계속 출전해 왔는데 오늘은 20분밖에 못 뛰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라면서 아모림 감독의 용병수를 먼저 비판했고, 아모림 감독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면서 유로파리그 4강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날린 건 가르나초였다. 축구란 그런 것이다 라면서 감독과 선수가 공식적으로 싸우게 됐습니다. 결국 아모림 감독은 공식적으로 가르나초에게 새로운 행선지를 찾으라고 지시했고, 마지막 리그 경기였던 아스톤빌라전에서는 아예 명단 제외가 되면서 끝장을 봤죠. 아시죠? 이 아감독 래시포드도 보내버린 감독입니다. 내년에도 아모림이면 당연히 래시포드는 팔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당연히 맨유 선수단의 분위기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가르나초를 비판한 것도 모자라서 최종전에 명단 제외까지 시킨 아모림 감독은 가르나초는 여전히 맨유 선수다. 오늘 명단에는 없지만 여전히 맨유 선수이며 포스트 시즌의 아시아 투어를 함께 갈 것이다. 맨유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팬들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면서 뒤늦게라도 수습하려는 인터뷰를 했지만 아마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맨유 선수단을 더욱 다운시킨 건 바로 보기만 해도 황당한 일정인데요. 맨유 선수들은 최종전을 치르자마자 말레이시아로 이동해서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인 텔레그래프에서는 맨유의 시즌 종료 이후에 일정을 주목하면서 맨유 선수단은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향한다. 아시아에서 포스트 시즌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선수들은 휴가를 기대했겠지만 맨유는 수요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올스타 팀과 경기를 치르고 금요일 경기를 위해 홍콩으로 이동한다라면서 맨유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도 쉬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일정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방학이라고 놀고 가는데 맨유 선수들만 그러지 못하고 잡혀서 아시아 투어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맨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현재 구단의 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맨유의 주장인 부페는 유로파 결승을 앞두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다음 시즌 챔스앤 티켓을 얻게 된다면 구단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우승의 영광이나 기쁨보다도 구단의 재정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팀의 주장이 경기가 아니라 돈에 신경 쓸 만큼 맨유의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증거인데요. 맨유는 유로파리그 결승에서의 패배로 즉시 1억 파운드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환율로 약 1850억 원에 달하는데 가뜩이나 적자로 허덕이는 맨유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손실이 됐습니다.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번 아시아 투어고요. 이 BBC에서는 맨유의 상황을 전했는데 맨유는 훈련장의 일부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맨유는 두 번째 정리해고를 실시하며 2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대량 해고는 암울한 재정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맨유는 지난 5년간 3억 7천만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토트넘전 패배로 여기에 추가로 1억 파운드의 손실이 생겼다라면서 맨유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하면서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 구단으로 불렸던 맨유가 이렇게나 추락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오죽하면 다음 시즌에 경기 수가 적으니까 선수단 자체를 축소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서 더욱 슬퍼지는 상황입니다. 텔레그래프는 다음 시즌 맨유에 대해서 다가오는 시즌 경기 일정이 축소됨에 따라 맨유는 상당수의 선수를 방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1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명대 초중반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10명에 달하는 선수들을 처분할 거라는 살벌한 예측을 했죠.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수는 가르나초 포함해서 레시포드, 호일룬, 안토니입니다. 가르나초와 레시포드는 유스 출신이지만 호일룬과 안토니는 맨유도 돈을 주고 사왔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아야 될 지경입니다. 7,200만 파운드를 주고 사온 호일룬은 절반 이하인 3천만 파운드에 팔려야 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토니는 무려 2,500만 파운드에 팔 수도 있다고 하죠. 투자한 돈의 절반도 못 건지는 창조 손해로 맨유는 더 적자를 보게 된 셈인데요. 한 해외 매체가 계산한 바로는 맨유가 선수들을 팔면서 생기는 손해 금액이 무려 1억 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BBC 말대로 유로파 우승 실패로 이미 1억 파운드의 손실이 생겼는데 선수들을 또 1억 파운드 손해보면서 팔면 와 이거 제대로 운영되긴 할까요? 네. 일각에선 맨유의 파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또 맨유 팬들을 자극하는 건 맨유가 매각한 맥토미니가 나폴리에서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세레의 MVP로 선정된 겁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중원진에 누구를 쓸지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는데 필요 없다고 팔았던 맥토미니가 나폴리에서는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리그 우승까지 했으니까 열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 맞잖아요. 네, 게다가 맨유에서 잘린 테나 감독은 알론소 감독이 떠난 레버쿠젠으로 부임해서 또 잘 먹고 잘 살 예정입니다. 참고로 레버쿠젠에서 무패 우승을 이끌었던 알론소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됐고 그 빈자리에 테나가 간 겁니다. 이적 명단으로 언급된 안토니도 임대를 갔던 레알 베티스에서 좋은 활약으로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수렁에 빠진 맨유인데 한국 선수인 김민재와 이강인이 모두 최근에 맨유와 이적설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웬만하면 맨유 이적에 찬성할 텐데 맨유의 상황이 정말 이 정도라면 온다고 해도 진짜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맨유가 아시아 투어에서 얼마나 벌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잣집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근데 이강인은 지금 파리는 떠나는 건 확실하고 확실히 공격수 윙어로 평가받고 있던데 이강인으로서는 주전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폴리, 메뉴? 네. 여러분의 의견 궁금한데요. 많은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요. 네, 이상 신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